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 이익으로 정할 경우에, 비율로 정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다고 부풀리는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공직자들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 성남시 몫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서 말썽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환수 이익,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장동 개발은 국민의힘 소속 신모 전 국회의원이 주동이 돼서 추진을 했던 사업이었고, 또 수천억 원의 개발 이익이 예상되던 민간 개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성남시 공공개발로 전환을 해서 개발 이익 5,503억 원 가량을 성남시로 환수한 대표적인 모범 개발 행정 사례입니다. 사업의 진행 과정은 이렇습니다. 분당과 판교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노른자위 녹지로서 개발 압력이 컸던 이 대장동 일대를 원래 LH가 공영 개발을 확정해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민간 사업자들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시는 새누리당이죠, 국민의힘 소속 신모, 정확히 얘기하면 신영수 전 국회의원인데요, 신영수 당시 국회의원의 동생, 그 다음에 LH 출신 인사들에게 수억 원씩 뇌물을 주면서 공영 개발을 포기시키는 로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모 국회의원은 그해 2009년 말에 국감에서 LH 사장에게 공영 개발 포기를 압박했습니다. 결국 2010년 6월에 LH는 공영 개발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개발업자들이 민영 개발을 통해서 땅 짓고 헤엄치기 시기로 엄청난 수천억 원대 이권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2010년 6월에 지방선거에서 제가 예상을 뒤집고 시장으로 당선이 되면서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온갖 로비와 압력에 굴하지 않고 성남시 공영 개발로 제가 바꿨습니다. 공영 개발을 결정하긴 했는데 성남시가 직접 1조 원이 넘는 토지 매입부를 조달할 수가 없어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었고, 성남시 산하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역시 자금 여력이 부족하고 또 사업 시행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자금 조달을 하거나 또 사업 수행을 하고 또 사업이 잘 안 될 경우 위험 부담을 할 민간 사업자를 공모해서 특수목적법인을 신설한 다음에 이를 통해서 개발 사업을 하기로 했고, 그리고 민간 사업 참여 희망 컨소시엄 중에서 성남시에 확정된 이익을 가장 많이 확실하게 보장할 사업자를 공모했습니다. 이 공모에 하나은행 주관의 컨소시엄, 또 산업은행 주관의 컨소시엄, 메리츠증권이 주관하는 컨소시엄, 이 세 개의 컨소시엄이 공모에 응했는데, 이 중에서 5,503억 원 상당의 개발 이익 환수를 보장하는 하나은행 주관 컨소시엄을 민간 참여 사업자로 선정했고, 그래서 참여 사업자는 50% 마이너스 1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50% 플러스 1주를 투자해서 성남의 뜰이라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했는데, 이건 뭐 아시다시피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설립했고, 화천대유라고 하는 회사는 투자사들이 합의로 이 사업을 위해서 새로 만든 자산관리회사입니다. 이 화천대유의 주주와 그 자회사의 내역은 투자금융기관들이 합의해서 만든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아무도 내용을 모릅니다. 그 성남시와 민간 투자자들의 약정 내용은 이렇습니다. 민간 투자사가 모든 사업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개발 사업을 전담하고 모든 위험 부담을 한다. 그리고 성남시 이익 5,503억 원을 확정해서 보장을 하고 남는 거는 본인들이 취득한다. 뭐 손해보면 당연히 본인들이 손해를 감수하는 겁니다. 그리고 잔여 이익이 있을 때 민간 투자기관 간 내부 이익 배분은 당연히 저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익의 일정 비율을 환수 이익으로 정할 경우에, 비율로 정할 경우에는 비용이 많다고 부풀리는 부정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공직자들에게 로비를 해가지고 그 성남시 몫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어서 말썽이 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환수 이익은 사전에 미리 금액과 사업을 확정하고 또 최우선 보장하기로 그렇게 인허가 조건에 명시했습니다.
또 혹시나 이제 인허가를 조건으로 성남시에 과도한 그 이익을 요구했다고 해서 소송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봉시하기 위해서 이익 환수 약정에 대해서는 제소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하고 이제 제소전 화해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제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딴소리 할 경우를 대비해서 다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겁니다. 자, 특수목적법인의 50% 마이너스 일주를 투자한 민간 사업자들이 자금 조달, 개발 업무, 분양 처분 등 모든 책임을 지고 손실 위험도 100% 부담하기 때문에 성남시는 돈 한 푼 투자 안 하고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인허가권 행사만으로 무려 5,503억 원 가량의 개발 이익을 환수한 겁니다. 성남시의 확정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들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성남시는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할 민간 컨소시엄과 계약을 하면서 이익의 안정적 환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만들었습니다. 우선 민간사업자 공모 단계에서 제1공단 공원화 시행, 임대주택 부지 무상 제공을 의무화하는 최소 이거는 해야 된다라는 공모 기준을 만들었고 이 조건을 받아들인 민간 컨소시엄 중에서 가장 제시 조건이 좋았던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해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 SPC를 공동으로 설립했습니다. 개발 사업 중에 개발이익 추가 환수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최초 공모에는 없던 내용인데 저희가 사업 시행을 진행 과정을 보니까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오르고 민간 투자사들 이익이 너무 많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인가 조건을 변경해서 성남시가 원래 해야 될 사업 부지 외의 기반 시설, 뭐 판교와 연결되는 터널 공사, 뭐 이런 것 등등을 하도록 제가 강제했습니다. 뭐 사업자들의 반발이 좀 있긴 했지만 그걸 통해서 그때 당시 추산 금액으로 약 920억 원이 든다는 그 사업을 성남시 예산 부담을 줄인 것이죠. 역시 추가 이익을 제가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선거법 관련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혹시 이재명 시장이 뒤로 혹시 뭘 챙기지 않았을까 하는 수사, 내사를 여러 차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당시 이제 박근혜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나흘에 사흘꼴로 압수수색, 수사, 감사 조사를 받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게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었으면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자산관리회사의 실제 소유자는 이거 투자회사들이 합의해서 만드는 겁니다. 은행들이 그리고 개발 사업자들이 합의해서 만들어서 또 합의를 해가지고 이 SPC에 주주로 참여한 거죠. 모두 동의하고 합의해서. 그리고 그 내용은 그 내부 내용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개별 금융기관들의 또는 개발 사업 참여자들의 영업 비밀인데 그걸 누구한테 알려주겠어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혹시 이재명 거 아니냐 이런 의심하지 말고 그 금융회사를 가서 취재를 해야죠. 취재를. 또 성남시장으로서 매일 수사, 감사, 조사에 시달리던 제가 이 불법 이익을 취하는 거 꿈도 꿀 수 없습니다. 뭐 바보 아닌 다음에야 이거 수사할 거 뻔한데 거기서 제가 이익을 챙기겠습니까? 저 밥도 안 얻어먹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거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이런 게 증거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 개발 사업에서 남는 금액의 일부를 제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 개발이 그 사람들이 가지는 거 크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제가 이 개발 사업 시작한 후에 이거 투자사들 개발 이익이 너무 많이 귀속되는 것 같다. 땅값도 오르고. 그래서 이거 안 된다. 추가 부담 시켜라. 제가 지시를 해가지고 그분들 반발했지만 당신들 꽤 많이 남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가 인가 조건에 넣겠다. 이렇게 해서 그 당시 920억 원으로 추산되는 성남시가 해야 될 기반시설 확보 사업을 그 회사가 하게 됐어요. 그만큼 개발 이익이 줄어든 거죠. 제가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걸 왜 줄이겠습니까? 오히려 늘려줘야지.